문제 풀어볼게요. 못하신 분들은 좀 이따 지금 하시는 거 보고 푸시면 되고. 자, 문제를 이제 보시면은 대부분의 문제가 뭐 이렇게 비슷하게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안녕하세요를 몇 번 출력해달라라고 하면은, 자, 얘를 그대로 실행하면은 안녕하세요 이렇게 한 번 나오죠. 이거 몇 번 하는데 10번이죠. 이거를 자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10개 하면은 10번 출력 되겠죠. 자, 이렇게 하나 하고요. 뭐 어떤 조건이 없기 때문에, 자, 버전 2는 그냥 이거를 몇 번? 셋,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실행하면은 안녕하세요, 10번. 있는 그대로예요. 보통은 이제 하나를 어떤 개념을 배우려면은 그거 비슷한 문제를 내요. 왜냐면은 그거에 대해서 이해를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 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 1번에 대한 정답은 6이 될 거고요. 자, 문제 2번은 안녕하세요로 10번 출력인데 조건이 있어요. 자, 위에 같은 경우에는 조건이 없기 때문에 프린트를 여러 번 쓸 수 있지만 여기서는 한 번만 쓰래요. 자, 옆에 있는 곱하기 10이라는 의미. 일단 모르면 한번 실행해보는 거죠. 자, 봤더니 뭐래요? 안녕이 총 몇 번 나온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그렇다라는 거는 이것만 이해했어도 그냥 안녕하세요 넣고 하면은 10번 나온다. 이게 정답이에요. 자, 그 다음에 자, 안녕하세요 똑같이 10번 출력이에요. 일단 프린트 하나 써줘야겠죠. 출력을 한 번 해줘야 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프린트는 딱 한 번만 된대요. 그리고 출력을 뭘로 하래요? 안녕하세요 출력을 해요. 이렇게 출력하래요. 근데 딱 한 번 사용해서 풀으래요. 자, 그렇다라는 거는 뭐예요? 이거를 두 번 쓸 수 없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자, 조건이 있어요. 이거를 활용하라 이래요. 이게 뭐냐면요. 자, 원표시는 우리 학원 키보드 길은 엔터키 위에 있습니다. 엔터키 위에 있고요. 그걸 누르게 되면 원표시가 되고요. 얘를 뭐냐? 아마 이제 역슬래시로 나오는 것도 있는데 요 콜앱에서는 이제 원표시로 나오고요. 이걸 써주게 되면은 줄바꿈이 돼요. 어디에 줄바꿈이 되냐면은 자, 써볼게요. 이렇게. 자, 이걸 써주게 되면은요. 이 안녕하세요 뒤에 원래 여기 보시면은요. 안녕하세요 점 안녕하세요 점 계속 나오잖아요. 이어서. 자, 이 뒤에다가 제가 안녕하세요를 넣어볼게요. 그러면은 줄바꿈이 되죠. 어디에서 줄바꿈이 된다? 안녕하세요 뒤에 붙는 이 뉴라인. 요걸 뉴라인이라고 하고요. 줄바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 뒤에 오는 얘는 다음 줄에 나오고요. 여기서 또 안녕하세요 써주게 되면은 이거는 붙어 나와요. 왜? 이 뒤에는 줄바꿈을 써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결국에는 뭐예요? 이거를 몇 번 해주면 된다? 총 10번 써주면 돼요. 다 쓰진 않을게요. 이게 버전 1이고요. 자, 안녕하세요 위에 있는 거 활용하면은 여기다가 이렇게 하면 똑같이 버전 2는 한 번만 써서 안녕하세요 10번이 나온다. 그래서 요거는 역슬래시라고 하는 게 여기서 원표시로 나오고요. 요거는 줄바꿈을 의미합니다. 다른 언어에서도 똑같이 쓰이고 있어요. 개념은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프린트에 대해서 배웠어요. 프린트. 자, 요번에 배울 개념은 자, 변수라는 개념입니다. 변수라는 거는요. 이제 선언, 즉 정의가 되어 있어야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필기하지 마세요. 여기 필기 안 해도 돼요. 필기하는 시간 아니에요. 그냥 들으세요.
앞에 보고 듣는 게 더 중요합니다. 어차피 이 내용들은 제가 그대로 저장만 하면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변수는 선언 또는 정의가 되어 있어야만 사용이 가능하고요. 자, 이 변수의 이름을 지을 때는요, 이런 것들도 생각하셔야 돼요. 가독성도 생각해야 되고요. 이 변수의 이름을 지을 때 명확하게 지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변수는 대소문자를 구분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 변수의 값을 어떤 걸 넣을 건데 그 값은 어떤 값을 담는 값이다 라고 하는 의미 전달을 잘 부여할 수 있는 어떤 그렇게 정의가 되어야 되고요. 자, 변수에는 오직 값이 하나만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자, 키워드 사용은 불가능하다. 자, 그래서 키워드란 뭔가? 자, 이럴 때 검색하는 거죠. 자,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언어가 뭐? 파이썬. 그리고 파이썬에 방금 키워드라는 게 나왔죠. 키워드란 하면은 자, 대충 여기 보면은 파이썬에서 이미 예약되어 있는 문자열로 다른 용도로 사용이 불가한 문자를 말합니다. 여기의 종류는 좀 기네. 이런 거는 볼 필요 없고 일단 이런 거 보자. 대표적인 예약어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이름은 변수로서의 쓰임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기존에 파이썬에서 이런 것들은 어떤 기능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를 담당을 하고 있어서 이런 걸 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뭘로? 변수의 이름으로. 자,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할 수가 없고요. 자, 그 다음에 특수문자. 특수문자는 언더바만 사용이 가능해요. 언더바라고 하는 거는 제가 이 괄호 열고 여기다 적어 놓을게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 언더바만 허용하고요. 그 다음에 숫자로는 시작할 수가 없다. 변수의 이름이 예를 들어서 A예요. 근데 A1은 되지만은요 1A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공백을 포함할 수가 없다. 자, 내가 이제 자, ABC라는 변수를 이제 만들고 싶은데 변수 이름을 A, B 띄우고 C 이런 거 안 된다라는 거예요. 변수의 중간에 공백이 허용이 안 돼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변수를 선언하기 위해서는요. 자, 제가 A라는 변수를 만들고요. 10이라는 값을 정수를 넣어줄 거예요. 이게 답니다. 다른 언어에서는 어떤 값을 넣기 전에 미리 타입이라는 걸 미리 지정을 해줘요. 근데 파이썬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알아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거는 갖다가 아니에요. 대입연산이에요. 자, 이게 뭐냐면은 A라는 변수를 만들고 10이라는 값을 이렇게 넣었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대입연산 좌측에 있는 것만 변수로서의 그러니까 이것만 변수로 취급하시면 돼요. 그 외에는 나머지는 다 값으로 보시면 돼요. A에 들어있는 값 뭐다? 10이다. 그래서 A로 보시는 게 아니고 10으로 봐야 된다. 근데 만약에 이거 좌측에 있다. 그러면 변수로 봐야 된다. 자, 그 다음에 B에다가 제가 안녕을 넣을 거예요. 그러면은 안녕이라는 문자를 담는 B라는 변수겠죠. 그래서 얘네들을 프린트 자, A 그 다음에 B 하고 실행하면은 자, 10 나오고 안녕 나오죠. 그래서 얘네들을 가지고 변수로 보지 말고 값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A가 아니고 10으로 봐야 되고요. 치환이 된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어차피. 이 자리에 남는 건 A가 아니고요. A가 가지고 있는 10. 요게 요 자리에 남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출력은 안녕이 나오고요. 10이 나와요. 자, 이게 변수를 선언하고 사용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자, 변수를 선언하고 그리고 대입 시에 변수는 요거 대입연산자 왼쪽 좌측에 변수는 대입연산자 좌측에다가 변수의 이름을 적는 거고요. 자, 값은 오른쪽에 와야 한다. 내가 넣고자 하는 값은 오른쪽에 와야 된다.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왼쪽이 변수, 오른쪽이 값. 그래서 잘못된 표현과 올바른 표현을 대충 그냥 가볍게 보여드리면은 이런 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된다. 숫자로 시작할 수가 없다라고 했죠?
자, 아무튼 이제 그리고 마지막 변수는 재활용이 가능하다. 자, 재활용이 가능하다라는 게 뭐냐면은, 자, 변수의 기본적으로 값이 오직 몇 개? 하나. 그러니까 a라는 변수에 10이라는 값만 오직 그러니까 오직 하나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해버리면은 뭐냐면은 기존에 이제 잘 안 보이시죠? 자, 기존의 a에 자 10이 들어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써주게 되면은 기존에 있던 10이 날아가고요. 이 자리를 누가 들어온다? 뭐가 들어온다? 40이 들어와요. 그래서 해보면은 자, 요 10은 어디를 말해요? 요걸 말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요 안녕은 B, 요거 출력한 거 말하는 거고, 마지막에 있는 이 40은 요 상태를 말하죠. 그래서 시점을 잘 봐야 돼요. 요거를 프린트하기 이전에 변수의 값, 그리고 요거를 하기 이전에 변수의 값, 요 시점을 잘 보셔야 된다. 변수는 이게 답니다. 타입은 따로 지정해 줄 필요 없고요. 이것만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변수는 대소문자 구분한다라고 했어요. 이 A라는 이름을 만든 변수 이름과 요거랑은 달라요. 이렇게 만들 일은 거의 없어요. 근데 그냥 이 변수를 만들 때 규칙이 있는데 이런 규칙이 있다 정도?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 명확하게 이제 어떤 변수 이름을 지으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코드를 작성하실 때 이제 굉장히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코드가 한 20줄, 100줄? 코드 라인이 100줄, 20줄 이렇게 돼도 이렇게 길어 할 수 있지만은 실제로 우리가 뭔가 일을 하게 되면 코드는 100줄은 아무것도 아니고요. 몇천 줄이 될 수 있고 몇만 줄이 될 수가 있어요. 그거를 어떤 파일이나 이런 걸로 다 나눠서 관리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그런 수많은 코드 속에 내가 변수에 의미부여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 값이 어떻게 전달이 되고 그리고 그게 어떤 값을 담고 있는지를 내가 제대로 안 해주게 되면은 언젠가는 헷갈린다라는 거예요. 코드가 길어지다 보면. 그래서 만약에 정말로 그럴 경우가 온다라고 하면은 여기다가 뭐 이 a라는 변수는 뭐뭐뭐뭐뭐에 대한 값을 담고 있는 변수다라고 짧게 주석 달아주면은 나중에 누군가 와서 봐도 아 얘는 그거 하는 거구나 라고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공부하실 때 어떻게 공부하시냐, 이 수업이 끝날 때까지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었다라고 해도 무조건 내가 푼 문제에 대해서 해석을 간단하게 적어줘야 돼요. 아주 짧게라도. 그거를 수업 끝나는 날까지 습관화 들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었다고 해서 출력이 잘 나와. 그게 끝이 아니고요. 출력이 잘 나옴과 동시에 해석까지 적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제가 나중에 문제를 설명하는데 내가 이렇게 출력은 잘 나왔는데 내가 이해한 건 이게 아닌데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때 뭐 한다? 질문하면 된다. 아무튼 요게 변수입니다. 이게 끝이에요. 여기까지 질문 있나요? 자, 그러면은 요새는 이제 이 포맷을 안 쓰고요. F 스트링이라는 걸 쓰는데 두 가지 다 알고 있으면 좋겠죠. 자, 자, 여기다가 한번 해볼까요? 자, 프린트 하시고요. 자, 요거 이렇게 갖고 와서 볼게요. 자, 일단은 요만큼만 볼게요. 자, 제가 딱 네모칸 친 부분만 보세요. 요거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요만큼을 이렇게 프린트 안쪽에 요게 있다라고 하면은 출력은 뭐라고 나올까요? 이렇게 나오겠죠. 쌍따옴표 안에는 거 그대로 나온 거니까, 그죠? 근데 이 점 뒤에 포맷이라고 하는 거 있죠. 문자 포매팅이라고 하는 건데 지금 A에 뭐가 들어있어요? 40이 들어있죠. 그럼 여기를 뭘로 봐야 된다? 40으로 봐야 된다. 그리고 이 40이 어디로 가냐? 얘는 이렇게 가서 이쪽에 치환이 돼요. 그래서 얘는 결과적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이 중괄호 안쪽이 40으로 치환이 돼요. 자, 실행해 볼게요.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요새는 이렇게 안 쓰고요. 이것보다 좀 더 짧고 편리한 방법. 앞에다가 F를 써주시고 여기다가 그냥 A를 넣어주면 돼요. 그럼 요 중괄호 안쪽에는 요 A에 있는 자리가 이렇게 바뀌어요. 자, 볼게요. 똑같이 나오죠? 그러니까 둘 다 알고는 있어야 돼요. 어떤 버전 이후부터는 이걸 사용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얘를 뭐 알고 있다고 해서 뭐 나쁠 건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된다. 근데 이제 요거는 F를 앞에다 써주고 쌍따옴표를 감싼 후에 이 중괄호 안쪽에다가 변수의 이름을 써주게 되면은 여기가 치환이 돼요. 아무튼 그것만 알고 있으면 된다. 자, 문제 요거 풀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뭐 제가 나중에 하면서 정답은 조금씩 수정할 거고요. 지금부터 풀어보시면 돼요.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위에 있는 거부터 볼게요. 개념 시작이라고 하는 거 있으면은 이런 거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읽어보시고 바로 문제로 들어갈게요. 자, 문제는 A와 B에다가 각각 5랑 10을 넣었고요. 우리 출력에는 A가 10이 나와야 되고 B가 5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얘를 그냥 실행하면은 지금 요만큼 나오는 요 부분 있죠? 이 부분을 10으로 나오게끔 하고 5로 나오게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냥. 그러면은 우리 원하는 출력에 맞게 잘 나오죠. 이게 이제 첫 번째, 세 번째 문제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 문제에 대한 네 번째인가? 아무튼 4번 문제에 대한 정답이 이거예요. 그 다음에 아래로 내려가면은 A와 B가 가지고 있는 값을 서로 뒤바꾸어요. 그런데 여기 조건이 있어요. 숫자와 사칙연산 금지. 좀 전에 우리가 A에다가 10 넣고 B에다가 5 넣는 거. 숫자 들어가 있으니까 안 되죠. 그러면은 A 플러스 5 이런 거 안 되죠? 왜? 사칙연산 들어가 있으니까. 자, 그렇게 하고도 아래와 같이 나오게 하래요. 여기에서 코드를 작성을 해서. 자, 이렇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좀 전에 제가 아주 1교시에, 1교시가 아닌가? 우리 2교시 시작하고 변수 설명할 때로 살짝 돌아가 보면은 변수에는 값이 오직 하나만 들어갈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뭐 처음에 이렇게 넣었다가 B에다가 또 어떻게 넣고 이렇게 뭐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 근데 기본적으로는 값을 뒤바꾸기 위해서는 변수 하나가 더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변수를 하나 만들고 여기다가 이렇게 넣으면은요. 자, A를 넣는 게 아니고 요 대입예산 좌측에 있는 것만 변수를 보라겠죠. 그럼 여기는 뭘로 봐야 돼요? A가 가지고 있는 5로 봐야겠죠. 결국에 여기는 뭐예요? 5죠? 그 다음에 A에다가 이제 그러니까 C에다가 A가 가지고 있는 5라는 값을 저장해줬어요. 그 다음 A에는 이렇게 해주면은 뭐예요? 결국에 B가 아닌 B가 가지고 있는 10이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B에다가 뭐 넣어주면 돼요? 5를 넣어줘야 돼요. 5는 누가 갖고 있어요? C가 갖고 있죠.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주게 되면 결국에는 B에는 C가 가지고 있는 5가 들어간다. 그래서 실행하면은 이렇게 된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자 이런 이렇게 어떤 통이 있다라고 해볼게요. 근데 여기에는 이렇게 이런 파란색으로 담긴 뭔가가 들어있고요. 여기에는 빨간색으로 담긴 뭔가가 들어있어요. 이 두 개를 뒤바꾸래요. 그러면은 이렇게 옮겨도 안 되고 이렇게 옮겨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 빈통 뭔가 한 개가 이렇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랬을 때 여기서 얘네들을 요만큼 여기다 잠깐 옮겨놓고 그 다음에 요만큼을 이렇게 옮겨놓으면 되겠죠. 비어있으니까. 그럼 다시 이제 이쪽 비어있죠? 그럼 여기에 옮겨놨던 거를 이렇게 옮겨두시면 돼요. 결국엔 이거를 뭘로 한다? 코드로 구현만 하면 끝나는 문제다. 그렇다라는 건 결국에는 변수의 값을 뒤바꾸기 위해서는 변수가 하나 더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변수에 대한 개념입니다. 얘를 이렇게도 써도 되고요. 이렇게 원래 지금은 이렇게 하는 게 좋겠죠. 프린트 하시고요. A 이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지금은 이거는 제가 남겨드릴게요. B 이렇게 하시는 게 좋다. 이 방법보다는 이 방법을 선호하시는 게 좋아요. 지금 적어놓은 거. 자, 저장해놨고요. 여기까지. 오늘은 이 개념 말고 조건문이라는 개념 하나만 더 나가고 마무리를 지을 건데, 자, 조건문에 대한 개념을 보겠습니다. 자, 조건문의 문법이 이렇게 돼요. if라고 하는 게 만약에 라는 거죠. 그죠? 이 if라는 것 뒤에 어떤 조건이 들어와요. 조건 시기. 그리고 그 조건이
참일 때 실행할 것들을 실행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if문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if문 안쪽에 있는 실행문 있죠. 이 실행되려면 이 조건 있죠. if 우측에 적는 조건이 true가 돼야 돼요. 만약에 근데 false가 되면은 그대로 if문은 종료가 됩니다. 자, 이게 먼저 한번 볼게요. 제가 age라고 하는 변수 만들고 20 넣었어요. 그러면은 나이는 20살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프린트. 자, 이렇게 하면은 당연히 출력이 이렇게 되는 게 맞죠, 그죠? 당연히. 자, 여기다가 조건문을 적용할 거예요. 나이가 20살이 나이가 이제 성인의 조건과 미성년의 조건을 줄 거예요. 자, 조건이라는 거는 어떤 문제에 주어진 거대로 내가 그 조건을 그대로 표현할 수가 있고요. 또는 나만의 조건을 내가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성인의 조건은 그냥 나이가 19보다 작거나 같고, 아니다, 2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성인인 거고, 그 다음에 이때 미성년인 거고. 자, 여기서 하나 나오는 게 뭐다? 연산자. 연산자의 종류가 있는데요. 요거는 여기다가 좀 써드릴게요. 자, 연산자의 종류. 자, 대인연산. 대인연산에 이거는 뭐예요? 넣는다. 아,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사칙연산. 사칙연산에 이거는 더하기. 이거는 빼기. 이거는 곱하기. 그 다음에 나누기. 그 다음에 자, 논리연산. 논리연산에 같다입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이거는 다르다. 이거는 크다. 소가 포함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작다. 이만을 말해요. 그 다음에 이거는 크거나 같다. 이상을 말하고요. 작거나 같다. 이하를 말해요. 그 다음에 and라고 하는 거는요. 그리고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or는 또는. 자, 이거를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이거 가지고 조금 더 이어서 해볼게요. 자, 그래서 이거는 나이가 age가 20보다 크거나 같으면은 성년입니다. 그리고 age가 19보다 작거나 같다면은 미성년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쪽에 있는 프린트는요, 이 조건이 참일 때 나와요. 자, 파이썬에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은 들여쓰기 실수입니다. 자, 들여쓰기 실수가 가장 많아요. 그리고 파이썬은 중괄호가 없어요. 자바 같은 경우나 C 언어 같은 경우에는 중괄호가 존재하는데요. 여기에 이거를 이렇게 적어도 되는데 이거를 안 써도 상관없어요. 안 쓰는 게 보통 쓰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뒤에 자 if 뒤에 이런 조건식 그리고 뒤에 콜론 찍어주고 그 다음에 이 안쪽에 실행할 거 지금 보면 오긴 하죠, 그죠? 근데 이게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프린트는요, if문 안쪽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요만큼이 한 덩어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지금 age가 20보다 크거나 같대요. 얘는 뭘로 봐야 돼요? 20으로 봐야 되죠? 20이 20보다 크거나 같다? 맞는 말 틀린 말? 맞는 말이죠? 그러면 여기가 뭘로 바뀐다고요? true. true로 바뀐과 동시에 요 안쪽에 있는 이 프린트가 실행이 된다. 그래서 얘를 실행을 하면은 성년입니다만 나와요. 왜냐면은 얘랑 얘랑 이제 따로따로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 여기에 있는 값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쵸? 20으로 볼 수가 있겠죠? 자, 20은 19보다 작거나 같대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죠? 그럼 여기가 false로 바뀌어요. 그러면은
false면은 거짓이기 때문에 요 안쪽, 그러니까 이 프린트는 실행을 안 해요. 이게 조건문 끝이에요. 그래서 개념은 if문 안쪽, 그러니까 들여쓰기를 하실 때 지금 제가 이렇게 띄워져 있잖아요. 얘는 이제 스페이스바가 아니에요. 탭키로 하는 거예요. 탭키. 무조건 탭키. 그러니까 이런 거 뭐 예를 들어서 코드 한 줄이 끝나서 다음 줄에 뭔가 써야 돼. 뭔가 얘가 이 코드 안쪽으로 들어가야 돼. 그럴 때는 이렇게 들여쓰기를 하는 거고요. 탭키를 통해서 이런 거 조건 옆에 뭐 써줘야 돼. 이럴 때는 스페이스바 쓰는 거예요. 자, 아무튼 이게 조건문 끝입니다. 이게 조건문 끝이고요. 다음 시간에 더 이어서 할 건데 다음 주 월요일에 여기까지 제가 저장을 해놨어요. 자, 이제 제가 아까 벨로그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 벨로그를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실 때는요. 오늘부터 우리 8월 14일까지 주말 제외, 주말 포함해도 되고 제외해도 되고 근데 매일 글 하루에 하나씩 적는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보면은 요거 갖고 와볼까요? 요만큼. 그러니까 예를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시라는 게 아니고요. 적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요만큼 가지고 왔어요. 여기다가 자, 파이썬 변수 문제풀이라고 대충 적어놔요. 그 다음에 여기다 태그는 굳이 할 필요 없고요. 아직 이거 그냥 보기만 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다라는 거니까 정리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본인 입맛에 맞게 하세요. 자, 그래서 내가 이거를 붙여놨어요. 볼 때 어때요? 되게 불편하죠? 여기를 요거 있죠? 박스에 열고 닫고 하는 거. 요거를 눌러보면은 안쪽에 코드를 입력하시고 나와요. 그래서 요 부분 지우고요. 이 안쪽에다가 코드를 그대로 넣어주시면은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것도 저는 불편해요. 그래서 여기 위에 요걸로 감싸져 있잖아요. 지금 위아래 보면은. 그쵸? 요 위에 부분에다가 우리가 배우는 언어보다 파이썬이다. 파이썬이라고 적어주게 되면은 요 화면이 이렇게 보인다. 그러니까 주석 처리된 거는 회색으로 표시가 되죠. 그리고 출력 이런 거는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그냥 복사 붙여넣기 식으로 이렇게 툭 하고 적어놓는 게 아니고요. 변수를 배웠으면 변수에 대한 개념을 적어놔야 돼요. 그 개념은 여러분들이 뭔가 사정이 생겨서 공부를 못하게 됐을 때, 그러니까 즉 내가 이 수업이 끝나고 2달 뒤에, 1달 뒤에 내 글을 보고 그 개념 뭐였지 하고 봤을 때 그거 읽어보고서 아 이게 변수였구나, 아 이게 조건문 쓰는 문법이었구나 알 정도로 정리를 깔끔하고 예쁘게 해야 된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 수업 끝날 때까지 하루에 1개씩만 하시면 돼요. 2개도 필요 없어요. 1개. 근데 1개도 힘들어 하시는 분들 많아요. 왜? 맨날 1개 적는데 뭐 적어야 되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벨로그에다가 글을 여러분들이 파이썬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뭐 내가 이것저것 공부한다? 이것저것 다 여기다 그냥 올리세요. 그래서 이게 이제 나중에 다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 자, 당장 여러분들 여기다가 파이썬 변수란이라고 하면은 이런 사람들도 다 글을 올려놓은 거예요. 보면은 이렇게 글을 올려놓은 거예요. 다. 정리하는 거는 누구나 하는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뭔가 어떤 스탠다드처럼 알려드리지 않는 거고요. 그래서 코드를 쓸 때는 이런 식으로 코드 블럭을 통해서 위에다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언어 정도만 적어주시면 오른쪽에 이렇게 이쁘게 잘 나오기 때문에 이런 거는 알려주는 거예요. 단 안에 내용은 어떤 걸 적어야 될지 이런 거는 여러분들 정리하는 습관이랑 또 그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시험 공부 같은 거 하실 때 그 정리 막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혹은 요약집 같은 게 있어도 그 요약집이 짧지 않아요. 대부분 어느 정도 좀 책 이만한 거를 반을 줄여놓은 건데 거기서 더 줄이고 싶은 분들은 나만의 정리를 해요. 그런 느낌으로 내가 나중에 봐도 알 수 있게끔 이쁘게 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처음부터 습관화를 잘 들여주시면은 이후에 나오는 어떤 내용들에 있어서도 정리할 때 그 습관이 몸에 배서 정리가 예쁘게 잘 된다. 그래서 이거를 하루에 1개. 다른 거 공부하시는 거 있으면은 그것도 똑같이 하루에 1개 적으시면 돼요. 이게 나중에 진짜 여러분들한테 정말로 크게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내가 이걸로 일단 영상 여기까지.